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1개월 동안 샌디에고는 10억 4천만 달러를 씁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머스그로브에게 1억 달러, 보가츠에게 2억 8천만 달러, 다르비슈에게 1억 800만 달러, 마차도에게 3억 5천만 달러, 크로네너스에게 8천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하지만 금세 돈에 쪼들리기 시작했고 2년 연속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샌디에고는 지난해 마치 페랄타 고우석에게 4,900만 달러를 쓰고 프로파, 페랄타, 솔라노에게 260만 달러를 씁니다. 올해는 그보다도 심해 지금까지 쓴 돈이 550만 달러입니다. 테너 스캇이 7,200만 달러, 프로파가 4,200만 달러, 기마성이 2,900만 달러, 히가시오카가 1,350만 달러, 마틴 페레스와 솔라노가 500만 달러와 350만 달러 1년 계약으로 떠나는 걸 막지 못한 반면 엘리아스 디아스를 1년 350만 달러, 코너조와 제이슨 헤이워드를 각각 100만 달러 계약으로 잡아 550만 달러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프로파의 인센티브는 150만 달러였지만 헤이워드는 25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헤이워드는 지난해 다저스에서 9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돈을 전혀 쓰지 못했는데도 샌디에고의 올해 CBT는 사치세 기준을 넘는 2억 4,500만 달러입니다. 장기 계약 6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1억 3천만 달러이고 마치와 페랄타에게 1천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샌디에고의 심각한 연봉 효율을 멱살 잡고 올려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최저연봉인 78만 달러를 받고 2년차 시즌을 보내게 될 잭슨 메릴입니다. 메릴은 스킨스의 막판 스퍼트에 역전을 당해 신인상 투표에서 2위를 했지만 1위표 7장을 얻었습니다. 승리 기여도의 경우 레퍼런스는 스킨스 5.9, 메릴 4.4, 팬그래프는 메릴 5.3, 스킨스 4.3으로 레퍼런스에서 크게 뒤진 건 스킨스가 1점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메릴은 경기, 안타, 장타, 타점, 타율, 장타율, OPS에서 메이저리그 신인 1위를 했고 홈런은 콜튼 카우저와 공동 1위였습니다. 야수로는 트라웃과 에이로드에 이어 세 번째로 어린 나이로 실버 슬러거를 수상했고 15번째 신인 수상자가 됐습니다. 메릴에 앞선 최근 11명의 신인은 1989년 크랙 비지오, 1993년 마이크 피아자, 1997년 노마 가르시아 파라, 2001년 이치로와 푸올스, 2012년 트라웃, 2014년 아브레유, 2016년 시거, 2017년 저지, 2022년 훌리오 로드리게스와 2023년 거너 앤더슨으로 엄청난 커리어를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WPA 2.44는 테오스카와 배츠 사이로 8회 이후 6개의 동점 또는 리드 홈런을 친 건 프랭크 로빈슨과 함께 21세 이하 선수 타이였고 9회 이후 5개를 친 건 1929년 메로트를 넘는 21세 이하 선수 신기록이었습니다. 메릴의 강심장은 가을에도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메릴은 데뷔 타석에서 샌디에고 역대 최연소 PS 안타를 기록했고 포스트 시즌 역사상 5번째로 어린 선발 중견수가 됐습니다. 더 어렸던 4명은 브라이스 하퍼, 윌리 메이스, 미키 멘틀, 앤드루 존스입니다. 메이스와 멘틀은 역대 최고의 중견수들이고 존스는 8번째 투표에서 66.2%를 얻어 명전이 유력해졌으며 하퍼도 명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3루타와 2루타를 날려 샌디에고 신인으로는 처음으로 PS 경기에서 멀티 장타를 기록했고 DS 2차전에서는 홈런 포함 4안타를 날려 아쿠냐를 제치고 PS에서 홈런 포함 3안타를 기록한 역대 최연소 중견수가 됐습니다. 메릴은 PS 첫 4경기에서 14타수 6안타 2볼넷, 3장타 5타점으로 엄청난 활약을 했지만 갑자기 식어버린 팀 분위기에 휩쓸려 마지막 3경기에서 10타수 무안타 1볼넷에 그친 점은 신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메릴이 더 대단한 건 1년 전까지만 해도 좌익수로 출장한 5경기가 외야수 경력의 전부였던 그가 스프링 캠프에서 처음 시작한 중견수 수비에서 발군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견수 순위는 1위 제이콥 영, 2위가 브렌튼 도일과 호세 시리, 4위가 마이클 시아니, 5위가 PCA와 제이크 마이어스였으며 메릴은 키어마이어와 함께 공동 7위였습니다. 반면 최악의 중견수 수비는 자이언츠의 엘리언 라모스, 그 다음이 저지였습니다.
잭슨이 기록한 WRC 플러스 130은 저지에 이어 중견수 2위였습니다. 저지는 더 이상 중견수를 맞지 않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정상급이었던 중견수는 메릴이 유일했습니다. 기준을 115와 플러스 5로 낮추더라도 제런 듀란과 훌리오 로드리게스가 들어갈 뿐입니다. 수비를 잘하면 공격이 약하고 공격이 좋으면 수비를 못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서 가장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는 중견수를 해본 적도 없고 21살밖에 되지 않은 메릴이었습니다. 샌디에고는 메릴 덕분에 중견수 승리 기여도가 2위였고 프로파가 활약한 좌익수도 5위였던 반면 3루수는 9위, 우익수는 10위, 2루수 11위, 1루수 15위, 유격수 18위였습니다. 현재 메릴이 처한 상황은 트라웃의 데뷔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트라웃이 공격과 수비에서 충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2012년은 절묘하게도 푸울스의 10년 계약이 시작된 시즌이었습니다. 푸울스가 2억 5천만 달러를 받고 12.7에 그치는 동안 트라웃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을 받고 73.8을 기록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현상이 극에 달했던 건 2013, 2014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트라웃이 150만 달러를 받고 16.6을 기록한 반면 푸울스는 3,900만 달러를 받고 5.5, 해밀턴은 3,400만 달러를 받고 1.9에 그칩니다. 2014년은 트라웃이 첫 번째 MVP를 차지한 시즌이자 마지막으로 PS를 한 시즌으로 모레노 구단주는 PS에서 해밀턴의 성의 없는 모습을 보고 저 물건을 내 눈앞에서 치우라고 합니다. 지난해 고액 연봉자들을 제치고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메릴도 이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4년차를 앞둔 트라웃에게 연장 계약을 준 에인절스와 달리 샌디에고는 메릴과 연장 계약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메릴은 최고의 스타트를 한 덕분에 최저 연봉을 받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마차도는 지난해와 올해는 연봉이 1,700만 달러지만 내년에는 2,500만 달러로 오르고 2026년부터 마지막 7년은 연간 3,900만 달러를 받습니다. 메릴에게 줄 돈이 샌디에고에게 있을지 의문입니다. 역대 최고의 신인들도 2년차 시즌에 부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치로는 데뷔 시즌이 242안타 56도루였지만 2년차는 208안타 31도루였고 푸울스는 OPS 0.955가 첫 10년간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트라웃은 2년차에 미친 선구안을 보여주며 루키 시즌보다 더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최고의 출발을 한 메릴이 어떤 커리어를 향해 나아갈지, 메릴이 최저 연봉을 받는 동안 샌디에고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메릴에게 장기 계약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니라면 메릴은 핸더슨과 함께 FA 시장을 폭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인절스는 몽카다를 영입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랜도는 오프시즌에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복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입니다. 랜도는 단축 시즌이었던 첫 시즌을 제외하면 4년간 205경기 출장에 그쳤고 남은 2년 동안 얼마나 출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